네, 안녕하세요. 아이돌 스타 슈퍼땅콩 유민경, 워킹맘 리포터, 뭐가 수식어가 많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고,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아이를 더, 어떻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부모님들의 마음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고 있지만, 미디어나 이런 인터넷 교육을 하러 다니는 이제, 전문 강사이기도 한데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어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났을 때 굉장히 그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 인터넷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게임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초등학교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는요, 우리 아이에게 언제 내가 이 스마트폰을 사줘야 하는지, 이런 그 시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좀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내 자녀는 내가 살아왔던 시대와 다르다는 거를 첫 번째 여러분들이 먼저는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대,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사실 아날로그는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죠. 거의 다 이제 사이버 공간, 인터넷 공간 안에서 살고 있는 일명 디지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 다녀왔는데요.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가 저에게 와서, 저는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이 무슨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기는 학교를 끝나고 뭐 방과후도 하고 학원도 다녀오고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선생님 저는 집에 와서 잠들기 전에 친구들하고 같이 카톡으로 서로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놀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친구들하고 놀 시간이 없어서 진짜 요즘에 너무 고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른 이제 엄마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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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2시간은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2시간씩이나 하는데 무슨 노는 시간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때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 뜨면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해가 져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이제 해가 지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마을 어귀나 이 뭐 동네에서 엄마들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지효야, 민경아, 들어와서 밥 먹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엄마가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사실 어렸을 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 저희들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도 놀다 보면, 뭐 초저녁부터 만나서 놀다 보면 뭐 새벽 1~2시 되는 거 사실 일도 아니잖아요. 막상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노는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어렸을 때 밖에 나가서 놀았어요. 바깥놀이, 뭐 고무줄 놀이도 하고, 뭐 공기놀이도 하고, 그냥 뭐 친구 집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친구 집에서 놀거나, 놀이터에서 나가서 놀거나, 뭐 흙놀이를 하거나, 네, 이런 그 일명 오프라인에서 노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고, 나가도 사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놀 수가 없어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이 인터넷 공간, 사이버 공간에 안에서밖에 우리 아이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 아이들이 2시간 그 카톡 안에서 SNS 안에서 놀고 있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건 우리 아이들 세대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뭔가 도구를 가지고 놀았다면 이제는 아이들은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이 SNS, 스마트폰 안에서 노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의 문화가 됐습니다. 사이버 공간 안에서 또래를 만나고 집단을 형성하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네, 친구들을 만나는 거죠. 성인들과 우리 10대 아이들에게 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성인들은 그냥 뭐 지식도 얻고 정보를 공유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궁금해하는 것들을 보고 뭐 드라마를 본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자기만의 휴식을 위한 이런 시간들로 대부분 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10대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친구를 만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고 여기에서 만나야 친구들과의 그 문화가 만들어지고 소통이 되고 자기네들만의 뭔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없으면 이제는 더 이상 또래 집단과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목적은 개인적으로 재미와 뭐 이런 거를 위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친구들, 또래 집단을 만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접하고 만들어 나가는 그 공간이 사실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되었다는 거죠. 어른들과 사용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그 부모님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습관을 먼저 고치셔야 돼요.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 중, 고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연령이 몇 살일 것 같으세요? 네. 스마트폰 의존도가 가장 높은 연령이 유치원 아이들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계속해서 몇 년간 계속해서 이제 인터넷과 이 사이버 폭력이랄지 이런 그 미디어에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또 컨텐츠를 개발하다 보니까 연구하다 보니까 필요했던 교육이 유치원 아이들 교육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유치원 아이들 교육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을 보는 이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이 잘못된 습관과 패턴이 이제 초등학교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 습관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뭔가 영상 미디어를 접하게 되는 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네, 바로 너무 안타깝지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때문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식당에 가면 요즘에 뭐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죠. 맘충이라고 하죠. 맘충이. 식당에 가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열어서 동영상 크게 소리 들리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될 정도로 영상을 크게 틀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 엄마들을 맘충이라고 합니다. 참 너무 서글픈 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엄마들 만나보면 그런 얘기 하시죠. 매일매일 집에서 아이들한테 시달리고 집안일에 시달리고 사실 뭐 일에 시달리다가 외식을 하는데 나도 밥 좀 편하게 먹어보자. 응? 정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정신없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식당에 가거나 공공장소에 가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기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제 스마트폰을 열어주죠.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식당에 가거나 공공장소에 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그 예절과 기본적인 그 질서와 규칙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을 보는 것.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보는 게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것. 정말 뭐 규칙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이런 습관들. 사실 엄마 아빠가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 그 자녀를 좀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조금만 마음만 조금만 다르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우리 아이들 얌전히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었나요? 그럼 두 번 얘기해 주세요. 두 번 얘기해서 안 들었나요? 세 번 얘기해 주세요. 세 번 얘기해서 안 들어주면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네, 10번 이상 얘기해 주세요. 식당에 가기 전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뭐 정말 편하고자 하면 아이들의 그 약간 그 놀이터가 있는 식당으로 골라서 가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해서 안 된다는 이유로 우리 아이는 원래 이렇게 산만해. 우리 아이는 원래 앉아서 밥을 안 먹어. 원래 그런 아이는 없다는 사실. 네, 이야기해주면 애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조금 엄마 아빠가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기다려줘야 되는 게 정말 이게 원래 맞는 거고요. 사실 식당에 가면 사실 엄마 아빠도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 사실 많이 안 하잖아요. 서로 그냥 네, 휴대폰 보고 있고 아이들 영상 보여주고 있고 사실 이런 습관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거.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상이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되도록이면 그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습니다. 제가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서 저희가 이제 문화상품권 선물을 들고 가는데요. 저는 그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골라서 물어봐서 그 친구들에게 선물 주거든요. 진짜 멋있다. 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스마트폰이 없구나. 너 진짜 멋있다. 네가 필요 없으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이게 없어서 소통이 가능하다면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사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부모님이 같이 뭐 맞벌이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꼭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스마트폰을 단순히 이렇게 영상을 보는 남이 만들어 놓은 영상을 그냥 단순히 그냥 보고 끝나는 그 수용자의 입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조금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내 것처럼 나의 콘텐츠를 나의 것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적극적인 좀 생산자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좀 지혜롭게 똑똑하게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직접 우리가 뭐 일기장에다가 글을 쓴다든지 독후감을 쓴다든지 이거 이제 해놓으면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거지만 요즘 아이들은 사실 이제 글로 많이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영상 미디어에 관련된 이제 학습 도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에 상우일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상우라는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기 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인데요. 이 부모님의 권유로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쓰는 것에서 이제 그 블로그에다가 자기가 일기를 쓰는 걸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등학교 2학년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글을 잘 쓰고 초등학교 2학년이 바라보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그 블로그를 쓰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서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 상호 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파워 블로그가 되면서 상우라는 친구가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고 또 자기가 썼던 이런 이야기를 자기는 이제 책으로 내게 되면서 테드에서 최연소로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기도 했던 아주 멋진 친구가 있거든요. 단순히 남이 써놓은 것들을 보거나 남이 올려놓은 영상을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 이것을 올리고 남들과 함께 공유하고 좋은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뭔가 적극적인 생산자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향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조금씩 바꿔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만나왔던 어떤 그 엄마가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공룡 그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이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냐고 저한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공룡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데 이 공룡 영상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조금 이제 공룡들이다 보니까 육식 공룡들은 굉장히 이렇게 막 폭력적이고 막 잡아먹고 뭐 이런 영상들이 또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아이가 공룡 영상을 너무 많이 보고 이거를 자꾸 따라하면서 동생들을 굉장히 위협하고 약간 폭력적인 성향이 나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만 볼 수 있게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라고 얘기하셨던 엄마가 계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렸습니다. 공룡 영상을 그 아이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도 이 아이의 재능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수년 동안 공룡 영상을 봐왔잖아요. 그래서 공룡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이 공룡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공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초롱초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공룡 영상을 보고 나면 영상을 찍어주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공룡을 봤고 이 공룡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공룡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그거를 잘 찍어서 유튜브에 공룡 박사 누구라고 이름을 좀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공룡을 잘 알고 있는지 영상을 올려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공룡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이제 어른들은 공룡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또래의 공룡을 좋아하는 남자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단순히 그냥 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영상을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친구, 내 또래 아이가 전해주는 공룡 이야기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공룡 이야기를 해놨을 때 사람들로 받는 이런 관심과 이런 이렇게 팔로워들이 우리 아이가 공룡을 좋아하는데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사실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어떤 한쪽의 방향으로만 단순히 그냥 보고 영상을 보고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한쪽 방향의 소비가 아니라 이제는 봤다면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쌍방향의 입장에서 이런 미디어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인터넷을 사용했을 때 좋은 점과 그렇지 못한 나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나쁘다고 해서 이제는 사용하지 마라, 이제 그만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까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미디어가 이제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해야 된다면 이거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SNS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나중에 그 미래의 꿈을 성장시키고 멘토를 만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실제로 부모님들을 교육을 하러 갔는데 우리 아이들 SNS 정말 많이 하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SNS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트위터나 이런 거를 안 하는 부모님들 너무 많이 계셨고요. 하다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이해를 하려면 SNS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페이스북을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건전하게 페이스북을 자기의 콘텐츠를 올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인스타그램을 모르는데 우리 아이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부터 먼저 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터넷 공간 안에서의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해보니까 이런 것들은 안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적극 권할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만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의 꿈이 요리사라면 요리사라는 이 태그만 하나 걸어놔도 요리사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을 팔로워만 해도 전 세계에 정말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셰프들을 팔로우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볼 수도 있고, 이분들이 만들어 놓는 그 레시피나 음식들을 매일매일 공유하고 볼 수 있고, 또 배워볼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팔로우를 하다 보면 언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냥 내가 있는 이 공간 안에서만 열심히 요리를 한다고 해서 물론 뭐 훌륭한 요리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확장된 공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멘토를 만나고 확장된 공간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스마트폰 그냥 단순히 막 게임 보고 게임하고 영상 보고 그냥 이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단순히 이제 영상 보는 시간에서 사실 이제 조금씩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아직 잘 모르니까.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시간들을 내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뭐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너무 많이 영상을 너무 많이 본다, 사실 이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제가 조금 따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거 다 엄마 아빠 보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울입니다. 왜냐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여러분 스마트폰 어떻게 사용하세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TV 어떻게 보세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혹시 게임 하시나요? 엄마 아빠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랄까요, 충고를 해주고 뭐 이렇게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말과 행동이 다른 기성세대, 즉 부모가 해주는 목소리, 부모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라고 들리는 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 앞에는 어떤 전제가 붙냐면 말과 행동이 다른 기성세대 부모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같다면 부모님 이야기 듣습니다.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TV 보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 방에 들어가거나 하면 엄마 아빠는 TV 보고 있고, 일찍 자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는 TV 보고 있고,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스마트폰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엄마는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우리 아이들 공부하라고 얘기해 놓고서 엄마는 뭔가를 보고 있고, 사실 엄마 아빠를 보고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되도록이면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하고 또 집안에서 규칙을 좀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밤 9시 이후에는 뭐 보지 않는다든지, 보지 않는다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엄마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빠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함께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하는데 아이들은 못하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들이 참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이 동의를 한다면 최대한 조금 늦게 사주는 방법이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의 이제 소통의 도구이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이제 안 돼서 소통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사주기는 사줘야 되겠지만, 그냥 사주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이제 사달라고 이제 조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우리 아이한테, 자, 그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을 때 좋은 거 뭐야? 좋은 거 5가지 한번 써봐.
그러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을 때 불편하거나 음 나쁜 점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5가지만 한번 찾아올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자기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런 건 좋고 생각해 보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이런 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아이에게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은 좋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나름 스마트폰을 사용했을 때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왔잖아요. 오래 사용하면 눈이 나빠질 수가 있겠구나. 눈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 밤늦게 보면 밤늦게 보면 안 돼요. 스마트폰 가까이서 보면 안 돼요.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직접 생각하고 써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보면 늦게까지 보면 목이 아파요 이런 거를 하면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 밤 늦게는 보면 안 될 것 같네, 우리 그러면 스마트폰 사주면 몇 시까지만 스마트폰 이제 볼까 라고 아이와 함께 그 나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규칙 이나 그 약속을 아이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할 때 스마트폰을 사주는 게 조금은 좀 준비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왜 좋은지, 이게 왜 나쁜지를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반드시 이것들을 좀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엄마들은 너무 다행인 게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수용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으로 좀 바꾸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초등학교에 가보면 이제 TV에 나오는 TV 스타를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TV에 나오는 그 드라마 주인공, 영화 배우,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런 스타들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근데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TV 스타보다 이제 유튜버 스타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결국 이제 공인들, 이런 연예인에서부터 이제 1인 크리에이터를 굉장히 열광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허팝, 벤츠, 대도서관, 윤댕, 너무나도 유명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워낙 이제 이런 유튜버나 이런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분들이 공중파로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이제는 이 유튜버에 나오는 그 영상의 주인공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는 영상 세대인 거죠. 우리 세대는 사실 궁금하거나 뭔가 검색을 해보고 싶으면 포털 사이트 다음이나 네이버 많이 검색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지 않아요. 무조건 유튜브, 영상을 검색합니다. 이제 텍스트로 지식을 공유하는 세대가 아니라 영상으로 뭔가를 이제 공유하는 세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자기 것을 뭔가 생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초등학교 어디에 갔더니 이제 아이들이 워낙 유튜버를 좋아하고 또 유튜브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제가 끌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보거든요. 혹시 여기 학교에 유튜버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있고, 또 몇몇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의 그 뭔가 컨텐츠를 올려서 영상을 올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 이제 어떤 친구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는요 구독자도 꽤 있고요, 인기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친구들이 엄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친구가 유튜브를 하는데 뭘 할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유튜버인데요. 저는 제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마다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또 제가 다른 곳에서 어른들, 이제 엄마들의 학부모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웃습니다. 그냥 웃어요. 왜요?
사실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너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유튜브 동영상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 이제 먹방인 거 아시죠? 누군가는 이런 영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운동을 하고 잠을 자야 되는데 밤늦게 라면 먹고 싶을 때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으면 내가 살이 찌니까. 그래서 이 라면 먹는 영상을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영상들을 구독하고 누군가는 좋아요를 남기고 누군가는 와 진짜 라면 너무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겠다. 댓글을 남기고. 네. 만약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까지 쭉 자기가 라면을 먹을 때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면 제가 100% 장담하건대 이 친구는 아마 대학을 가기도 전에 아마 농심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해 갈 거예요. 농심에서 이 친구를 몰랐다면 삼양에서 데리고 가겠죠. 삼양라면에서. 왜요? 그 시간 동안 아마 꾸준히 이런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꾸준하게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면 아마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을 테고 굉장히 두터운 아마 그 팬심을 확보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정말 TV 광고를 하는 것만큼 이 친구가 라면을 끓여서 먹어서 우리 회사의 그 신제품, 새로 나온 이 라면 상품을 홍보해 주는 것도 엄청난 홍보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해가겠죠. 그리고 라면을 많이 먹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 라면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마 그러기 전에 이 친구는 라면을 새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로.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세상이에요. 뭔가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라면 먹는 걸 찍어서 올려도 사람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말을 잘한다든지 뭐 춤을 잘 춘다든지 뭐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무언가는 우리 아이들이 함께 어떤 공간 안에서 이제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뭔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이 지구가 생긴 이래 가장 똑똑한 세대들이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가장 멍청한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사이버 공간, 뭐 내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게 사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개인들의 문제이고 또 부모님들의 판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또 디지털 시대가 되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왕이면 이거를 좀 현명하고 좀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반드시 여러분들 직접 SNS 하셔야 된다는 거. 재밌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카톡 대문 사진 언제 올리신 거예요? 뭐 카톡 처음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은 매일매일 바뀝니다. 말풍선도 매일매일 바뀌고요. 이모티콘도 매일매일 바뀌고요.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인지, 내가 슬펐는지, 학교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 감정에 따라서 수시로 아이들은 바뀝니다. 이제 푸사라고 하죠. 프로필 사진, 내 모습,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그날 말풍선과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바뀌거든요. 사춘기가 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라고 물어보시기보다 이제 SNS 공간 안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지, 누구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 안에 이제 들어가셔야 우리 아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네,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유민경 리포터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